부모님들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쉬우시던가요? 아이와 공부에 대한 테마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쉬우세요? 저는 이게 어떤 갑자기 외계인의 전기적 자극을 받고 하루아침에 아이가 변하듯이 어느 날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동기였을 때까진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귀엽고 예쁘고 말 잘 듣던 그가 어느 날 문득 겨울방학,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시면 훨씬 접근하기 편하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사춘기 자녀의 공부와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발달에 대해서 불가피하게도 여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우침이 있는데 깨우침과 별도로 실전에선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들을 어머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과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도 많이 하는 말인데 또 매직 필터 작용이구만, 작동됐구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한 말들이, 모든 말들이 그의 귀를 통과하는 순간 마법 같은 왜곡이 벌어집니다.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잘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화를 내요. 왜 감시하냐고, 일일이 감시하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죠. 이렇게 기승전결 있고 화가 나야 되는데 그냥 바로 절정으로 화를 냅니다. 왜 난리냐고 나한테. 저도 성질이 한 성질이 있는데 미치기 직전이죠. 학원 숙제 다 했니? 아주 일상적으로 던진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중요해? 성적이 중요해? 그렇게 중요해? 갑자기 엄마는 그렇게 중요해요? 막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관심이 가득해서 이렇게 저녁 때 자기 전에는 요즘 누구랑 지내? 비교하지 마. 왜 이게 비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귀에는 매직 필터가 있고 어떻게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면 뭐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너랑 얘기하기 싫다 막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아마 어머님들도 저희 에듀플렉스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래요. 극단적인 경우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중학생인데 손목을 커터칼로 이렇게 그어요. 세게 죽을 만큼은 안 긋고 피가 살짝 날 정도로 그 자국이 막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 원장님이 깜짝 놀라 지점이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공산당도 무서워한다는 그 중학교 2학년 아이죠.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손목을 긋고 싶대요. 무슨 말이든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엄마가 얘기를 하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고, 근데 엄마한테는 힘이 눌리니까 이렇게 손목을 긋다가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더 자극을 하면 깊이 그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이다라는 섬찟한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머님들이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은 깊은 사랑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깊은 사랑이 그들의 귀에 왜 저렇게 해석이 될까? 미칠 것 같은 거죠. 같은 엄마로서. 근데 그 아이의 현재 상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 그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 존재론적 문제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어머님들과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는가?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접근법 중에 하나가 그는 지금 어떤 욕망에 휩싸여 있는가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일렁이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 본능적인 문제예요. 어머님과 자녀의 관계 다 상관없고요. 어머님의 교육 철학, 가정 분위기, 어머님이 얼마나 온건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모든 사춘기 청소년들은 본질적으로 첫 번째 이 욕망에 휩싸여 있다고 해요. 생각해 보시면 6년 정도 전에 어머님 입장에서 한 6년 정도 성인의 연대기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무슨 질문이냐면 6년이라는 세월, 어른의 입장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엊그제 같은데 이게 세월의 가속도가 붙잖아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굉장히 유년기에 느리게 흘러가다가
40대, 50대 가까우면 막 광속으로 흘러가는데 어른의 연대기로 6년은 엊그저께 일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13살짜리 아이가 6년 뒤에 20살이 돼요. 어른이 됩니다. 6학년짜리 아이가 딱 6년 지나고 나면 어른이 돼요. 그 사이에 내 아이에게 지금 어머니 머릿속에 제가 강의를 드리는 동안 계속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뭔가 가슴이 짠하신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 6년간의 아동기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 어마어마한 폭풍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머님이 가시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폭풍적 변화, 육신, 육체. 겨울방학 때 사준 운동화를 여름에 샌들 신고 가을에 신으라 그러면 안 들어가죠. 특히 중학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크와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데 미치도록 빨리 자라죠. 입었던 어떤 옷도 2계절 이상 입을 수 없어요. 그때 어머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견함이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서 굉장히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육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대견함을 느끼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 게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인 건데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신적 변화, 정신적 성장, 그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시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싸움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 변화 때문에. 아이가 생각해보시면 끔찍한 일이죠. 몸은 어른이 됐는데 육신은 6학년 때 그 솜털처럼 보송보송하고 예쁘던 고분고분하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한 일인 건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변화가 굉장히 견디기는 어려우시죠. 무슨 얘기냐면 그 6년 안에 아이들은 첫 번째 제1과제, 압도적 과제입니다. 어른이 되어야 해요. 6년 안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나를 아주 완벽하게, 더구나 이렇게 목동처럼 어머님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이 높으신 지역일수록 더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 안온하고 전폭적이고 전격적인 그 껍질을 처절하게 깨 부수어야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락한 껍질을 깨야 어른이 되죠.